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의과대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 MMI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5학년도 계열 적합 전형, 그 중에서 의학계를 대비하는 OT 강의로서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현장 강의, 실시간 강의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제시문 기반, 생기부 기반, 의학계 MMI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제시문 기반으로 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학계 MMI 인적성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치동 MMI 연구소장 유홍선인데요. 현장 강의, 실시간 강의. 그리고 계열 적합성 전형에서도 말했겠지만 1단계 발표는 11월 10일, 그리고 시험은 1단계는 11월 1일 발표하고, 면접 수업은 11월 9일인데요. 면접이 50%니까 당락을 거의 면접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능 후에 한 학교 많죠. 지금 여기 고려대 의과대학을 지원하신 분들이 고려대 의과만 지원한 게 아니고 성균관대 아니면 서울대도 지원하시고 또 한양대 다 지원하셨겠죠. 경희대.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이제 수능 후에 보지만 이 고려대는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 수업을 하는데 최소한 4회, 많으면 8회까지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생기비관 의학계 MMI.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셨던 베스트 컨설턴트, 우리 여기 이제 박사님들, 교수님들 쭉 있고요. 그리고 재심은 생기부 의학계 MMI 과정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개인별 과정 인터뷰,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 그래서 적합성 평가를 여러 번 해갖고, 지금 이거 사진은 이제 우리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하는 과정을 만들어 드리고요.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 작년도 이 전형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고려대 합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없고 자연계 면접 50%, 현장 강의, 실시간 강의, 화상 강의를 준비하시는데, 여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적합성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인문계 빼고요. 생명과학부 여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수학과,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 많고, 그리고 공과대학에 보면 이제 기공공학부, 여기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차세통신공학, 그리고 의과대학 15명입니다. 자연대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대학도 있고, 특히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스마트 보안학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이런 데도 있는데, 저기는 지금 우리는 일단은 의과대학 15명 생각하시면 되고, 서류 100% 5배,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 50%를 간다는 거 말씀드리면 되겠죠. 근데 면접 내용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심은 기반 면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MI 인적성 면접을 한다는 거. 그리고 복수 면접실을 하니까 조금 고생하죠. 처음에는 재심은 기반 면접을 먼저 하고, 그리고 MMI 인접을 따로 인적성을 하는데요. 21분짜리 준비 7분 재심 면접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성 의과대학은 2개를, 바로 8분 동안 준비 시간 없이 바로 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의과대학 다시 한번 전공 적합성,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인성, 그 다음에 면접 태도, 특히 인성과 면접 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인성이 없는 의사는 될 수가 없겠죠. 윤리의식, 환자의 공감 능력 같은 거 물어보니까, 공감 능력 물어보기 때문에 뭘 물어보겠어요? 자연계 물어보겠어요? 아니죠. 인문학적, 철학적 내용 물어보겠죠. 사회현상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보는 거. 그러면 일단은 계열 적합성 문제를 먼저 잠깐 보고 할게요. 그래서 2024 기출문제 5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물리학, 생명과학 쭉 나와 있어요. 의대 지원하신 분들은 과학 잘한다고 일단 보는데, 그 중에서 난 생명과학 아니는데, 난 지구과학 아니는데, 이런 거는 여기 우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유도법칙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선 21분 준비 시간, 면접 시간 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석에 넣었다 뺐다 할 때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 패러데이의 발전기 법칙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나는 우리가 말한 유발쌍극자. 그래서 이건 화학2 내용이지만 아무튼 별로 극성이 없는 분자들 사이에 가운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띄는 어떤 쌍극자가 있으면 그 주변이 그거에 의해서 유도돼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유발쌍극자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하고, 좀 유식한 말로 판델바르스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의대 지망생이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죠. 병원체가 어쩌고저쩌고 비만 세포니까, 이거 뭐예요?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비특이적 면역 반응. 그 중에서 비만 세포, 히스타민,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감의 정리. 그래서 적어도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하는 과정. 그리고 판 구조로 나왔어요. 지구과학 1 아는 학생도 이건 통합과학에 나오니까 지구에는 약 10 몇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판의 구조, 그리고 판이 왜 움직일까요? 멘틀의 열대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유명하신 분 있죠. 우리 학교 시험 많이 나오죠. 알프레드 베게너 박사의 4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자, 그분은 멘틀이 열대된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치할 수가 없어, 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알다시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죠. 힘과 가속도,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뉴턴의 제2법칙으로 유도해내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고, 지금도 모든 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심은 가라앉고 공통적으로 깨는 뭐 유도라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죠? 유도 개념, 유도 전류, 그 다음에 유도 쌍극자, 염증 반응에 의한 유도, 히스타민, 염증 반응,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겠고, 자, 재심은 마와 바의 내용을 문제 1에서 답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멘틀의 열대류에 의해서 상승하는 곳에서는 판이 생성되고, 멘트의 열대류가 내려가면서 판이 소멸되는, 섭입되는 해구가 형성된다. 뭐, 그래서 뭐 안데스역 습곡도 만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대륙판끼리 서로 충돌해서 대규모 습곡 산맥, 히말라야 산맥도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다음 바에서는 자, 가속도를 유도하는 과정. 그러니까 뉴턴의 실험, 수레에다가 타점, 그 당시에 타점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타점 기록을 놓고 자, 잡아당깁니다. 고무줄의 길이를 2배, 3배로 하면 가속도가 2배, 3배가 되더라. 그리고 힘을 일정하게 주고 수레에다가 추를 자꾸만 올려놓으니까 가속도는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두 가지식을 이용해서 그 유명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설명되는 거. 자,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을 사회 현상에서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있으면 소멸된다면서요. 네, 인구 출산율. 그다음 군인도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다양한 지원제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출산율 증가, 결혼 장려 정책, 그다음에 국가대표 형수, 특히 이제 비인기 종목 선수들 사격, 뭐 양궁은 이제 인기 종목 됐죠. 사격이라든지 육상 같은 데서 각종 인센티브, 그다음에 뭐 군대 면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 설명하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아래 대화를 문제 1의 대판 개념. 자, 0이 나는 날씨가 추우면 붕어빵을 사 먹어. 자, 많이 사 먹어. 이건 분명히 명제가 아니죠. 왜냐면 불분명해요. 명제가 아니면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명제가 틀리면 대우도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춥지 않아 내가 붕어빵을 많이 사 먹지 않았구나. 이건 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의 오리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쭉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5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호 문제,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문제. 자,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의과대 문제로 바로 갈게요. 의과대. 2024년 기출문제 의대입니다. 자, 교육과정명은 생명공학 1, 2, 생활과 윤리 독서. 자, 의사가 되시려는 분이 윤리적 의식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 이식의 역사, 동물 실험, 생명공학이죠. 생명공학에서 4가지 알아야 되겠죠. 면접 시간 8분인데 준비 시간 없습니다. 자, 일단은 생명이식의 심장이식은 여러분 뭐 1967년인가 먼저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인공이식 시험 나와 있는데 그 심장이식을 하는데 이제 동물 실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윤리적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964년 침팬지 심장이 사람에게 처음 이식되고 64년이네요. 자, 환자는 2시간 동안 생존했었다. 그러면 글쎄요. 그거 뭐 생존했다고 가기는 어렵지만 또 최초의 실험이었고요. 위 연구를 근거로 1967년 사람에서 사람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심장 이식이 진행돼 사람들 맨투맨으로요. 자, 환자는 30여 년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수를 다 누려 살았다 되겠죠. 그 후 심장 이식은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신부전 치료의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도 자리매김을 했다. 요즘은 뭐 심장 박동하고 사실 꽤 많죠. 여러분 뭐 축구 선수 유명한 옛날에 토트넘에 있던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던 그 선수도 지금 또 심장 이식하고 아직도 축구 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심장 이식은 공여자의 수가 제한적이야. 그렇죠. 내 심장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종 간의 이식이 필요. 이종이 뭐예요? 인간이 아닌 동물, 그렇죠? 그러니까 침팬지, 요즘은 돼지, 그래서 슈퍼돼지, 무균돼지를 만들어서 심장을 이식하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토유동물일수록 사람과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2년도 인간화된 돼지의 심장. 자,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200만 불짜리 돼지이죠. 무균돼지라고 그러죠. 무균돼지. 그래서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임상 연구를 통해 최초로 이식되었고, 이식받은 환자는 30여일간 생존하였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종 간의 이식 또는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의 장기 또는 타 종의 장기를 넣었으면 일단 우리 몸에서 뭐가 아까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단백질에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의대가 되실 분. 면역 억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 주사를 맞으면, 자, 면역이 억제되면 어떻게, 우리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동물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동물 실험 너무하지 않느냐? 동물 실험 윤리 강령 시켜라. 그래서 무슨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특히 이거 많이 물어보는 데는 의대도 있지만 수의과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참고로 하시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존중해서 동물 실험을 금지한 동물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 동물 잡아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시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1960년대 침팬지, 간, 그 다음에 사람 대 사람의 간을 이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심장병 때문에 죽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비감염성 질병 중에 뭐 당뇨, 고혈압도 있지만 심장병이 굉장히 많죠. 심장 비대증, 그러니까 심장 판막증, 심부전증, 그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인간화된 돼지의 심장을 임상용 최초로 이식해였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근데 그러면 그 돼지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죽겠죠. 뭐 고기로 먹겠든지. 하여튼, 그런 동물권을 존중해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하는데, 가까운 미래는 이제 3D 프린터로 사람의 심장도 만들 수 있다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의과대에 가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재심은 1과 3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동물 실험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은 4와 같이 동물 실험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동물 실험 찬성 의견. 아무래도 인류 복지, 그죠? 인류의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병 걸렸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 그래서 동물 실험은 지속돼야 한다. 그런데 자, 반대 의견은 이미 이제 동종 간의 이식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물 실험은 더 이상 불필요하니까 동물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뭐 묵인 돼지 같은 걸 만들 때 아주 제한적으로 만들거나 어떤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여러 번 말씀을 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반 합이 있으니까 중립 의견으로는 실험은 하되 실험 동물의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실험 동물은 고통과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소가 도살장 끌려갈 때 그 표정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몇 달 동안 소고기를 못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제대로 적게 하고 동물 실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기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많이 발달해야겠죠. 자, 재심은 3을 위하여 돼지 심장에 사람 유전자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은 이종 이식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면역 체계의 붕괴. 그래서 면역 억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으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인수. 그러니까 인수가 뭐예요?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걸리는 그러한 공통 감염증. 예를 들어 묵인 돼지를 했다가 돼지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돼지 구제역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거부 반응,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부 반응 때문에 면역 억제를 트리트먼트, 면역 억제 주사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됐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의대 거 인적성별 2입니다. 자, 교육과정은 생명과학 1, 생활과 윤리인데요. 이건 조금 여러분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감, 자, 서로 공유하는 거, 자살, 자, 자살률이 높은 나라도 우리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병원이나 병원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걸리는 거,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접시간 8분입니다. 준비 시간 없습니다. 자, 보세요. 키 150cm 좀 작으시네요. 체중 70kg. 어우, 이분의 그 BTI 지수는 굉장히 높겠네요. 그죠? 체중 70kg인데 키가 150이다. 과도 비만입니다. 근데 60세의 여자인데, 요즘은 60세면 젊은 사람이에요. 자, 병원에 방문했어요. 이 환자는 당연히 그 정도면 고혈압, 당뇨 다 있겠죠. 그죠? 150에 키가 70kg면. 자, 고혈압, 당뇨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3개월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고, 잠도 못 자고, 가슴 통증이 있다는 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자, 의대 지망생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뭐 심근경색, 뭐 심장 판막증, 그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이 있다고 보는데, 자, 상당히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죽고 싶다. 그렇죠.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분이 아마 이거 외에도 아마 저 정도 몸무게면은 아마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무릎 관절, 허리 통증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학생이 의사라면 울며 죽고 싶다는 한 환자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당연히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치료가 가능한데 어디서부터
이분을 치료하려면 굉장히 많이 종합병원이네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하고 단계는 어떻게 걸릴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뭐 이렇게 환자를 다독이야죠. 의사도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거 환자와 소통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냥 헛불 답변하면 큰일 나요. 그냥 고쳐줄 테니까 그냥 살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현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자,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죠. 차선책이 있고, 뭐 상책이 있고, 중책이 있고, 하책이 있듯이. 그래서 환자의 정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는데요. 자, 공감이 필요하는데 환자의 말을 일단 잘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됐어요. 그 정도 갖고 뭘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경험이 있던 환자도 있었는데요.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를 유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표현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가 남편과 3개월 전에 사별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물어보면 군대 끌려가는 거? 글쎄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 가장 크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뭐 죽고 싶은 마음 많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울 증상이 심한 것으로 이분이 만약에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괜찮은데 그런 취미도 없고 뭐 몸무게 70kg니까 운동하겠어요. 등산도 못하고 뭐 고관절이라든지 관절, 무릎, 그다음에 이게 아킬레스 같은 다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환자의 뭐를 물어봐야 돼요? 가족에게 일단 알려야 돼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건 이미 가족과 단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일단 알려서 아들, 딸, 며느리 불러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환자 몰래라도 일이 알려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증후군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 갑자기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그 다음에 갑자기 집에 있는 옷, 자기의 물품들을 다 버려버린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술을 많이 먹는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인들, 가족에게 알려야 돼요. 의사의 의무입니다. 이건 소크라테스 선서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환자에게 가족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설명하고 그래서 가족과 주변의 보호자가 알려서 자, 순서 일단 심장병 치료해야 되고 당뇨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이 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했겠죠. 또 운동을 통해서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환자는 결국 우울증 치료는 받기로 했어요. 우울증 치료자가 얼마든지 많죠. 근데 가슴 통증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판상 동맥증, 그죠? 동맥이 막힐 수 있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동맥 경화가 당연히 발견됐겠죠. 동맥이 막혀서 그걸 뚫어야죠. 임플란트를 시켜서 플란트를 시켜서 뚫어야 되는 거. 근데 환자는 치료를 거부했다면 돈도 많이 들고요. 또 그리고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남편도 없는데 이런 우울증 증세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의사라면 환자의 동맥 경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당연히 치료를 받게 해야겠죠. 그죠? 당연히 치료받고. 근데 나이가 좀 60대, 70대 정도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때 60은 요즘 좀 젊으신 분이니까요. 아무튼 보세요. 환자가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맥 경화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가슴 통증이 있으면. 자,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최대한 얼마나 위험한지 잘못하면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자,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급성 악화 시 그러니까 집에서 객사한다. 가족도 없이 그렇게 겁을 좀 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의학적 치료, 혈관,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여기 플라트 수술하고요, 고혈압, 당뇨. 요즘 당뇨 치료는 상당히 쉽죠. 그래서 식이 조절, 밤에 운동을 통해서 안내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의사가 되겠다. 자, 의사로서 역할을 다 설명하는 그런 환자와의 소통, 치료, 그다음에 심리 치료 같은 거, 그다음에 사후 이제 여러 가지 보완책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025학년도 계열 적합 전형에서 자, 의과대학 이제 MMI인데 인적성에 대한 준비 없는 답변. 자, 그래서 면접 시간 8분짜리.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과목명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생명과학 1, 2가 대 나오는데 윤리적 의식 그런 것, 사회성,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혼자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셔서 자, 많은 시간은 없겠지만 그 한 7일 동안 준비를 하셔서
합격률 자 거의 99% 되는 우리 학원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계열적합 전형 MMI 의과대학 15명 전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